자, 일단 문제 번호 불러주세요. 번호. 23번. 23. 3번이요. 4번. 3번. 3번. 23번. 23번. 네. 아, 그래. 그럼 불러보세요. 들을 수 있지. 17번. 17번. 20번. 30번, 17번, 27번. 27번이라고? 아, 그래. 또? 34번이요. 34번. 34번. 더 없나요? (18, 19번) 21번 나는 내가 넣었고 자, 7개 문항 정리합니다. 오케이? 네. 우리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 자 18번 볼게. 자 18번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지? 위에 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은 x가 마이너스 6과 3 사이. 자 이때 지금 얘가 정수 문제잖아. 무슨 문제라고? 정수. 정수 문제는 범위로 나타내지 말고 점으로 나타내라고 했어. 근데 점으로 나타낸 친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자, 봐봐. 요렇게 나타내고 마6, 마5, 마4, 마3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 이 다 찍는 거. 보드마카라 조금 오래 걸리지. 1, 2, 3 요렇게 나타내시면 된다고. 그러면 4는 가지면 안 되겠지. 얘도 가지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제일 합리적이야. 그럼 개수 셀 때도 좀 마음이 편하거든. 토탈 몇 개입니까? 10개지. 자, 이 중에 몇 개만 가지고 싶대? 8개 가지고 싶대. 그러면 2개가 빠진다는 건 요렇게 2개나 요렇게 2개나 뭐 이렇게 빠져야 되겠지. 아니면 센터에서 빠지던가. 맞아요. 자, 두 번째 식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두 번째 식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안 불렀어, 시기야. 현재 시간은 안 불렀다고. 자, 일단은 이 친구가 보면은 마가범이야. 그러면 없어지는 친구가 1, 2, 3 세 개가 없어진다는 게 이해가 될 거야. 맞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센터에 있으면은 세 개가 없어지겠지. 맞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2개만 없앨 수 있나? 안 되거든요. 얘가 지금 간격이 얼마야? 2지. 아, 2개만 없앨 수 있겠네. 아, 요렇게도 되겠다, 얘들아. 요렇게 하면은 2개가 없어지겠네. 근데 A가 무슨 조건이 있네. 정수네. 맞지? A가 정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생기지 않고 A가 정수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3개가 사라지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A가 정수가 아니었으면 선생님 방금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생긴다. 알겠니? 그러면은 3개가 사라지면은 10개에서 7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센터에 붙어지면은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붙어야 되겠니? 요렇게 붙어야 되겠네. 정수니까 요렇게가 맞겠지. 됐습니까? 해서 얘가 a 플러스 1이고 a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여기가 죽고 죽겠지. 맞지? 그리고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시끄러워서. 내년에 보자. 자, 일단 여기도 요렇게가 없어져야 되니까 요렇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해서 지금은 조금 이지했던 게 A가 같이 정수여서 그래. 이게 좀 쉬운 거. 선생님 문제 잘못 냈어. A가 정수인 아닌 타입으로 내야지 맞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합금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17번도 살짝 문제 삐끗해서 낸 것 같아. 예, 다음에는 A가 정수 아닌 타입으로 낼게요. 오케이? 네. X가 정수 아닌 타입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8번, 17번 문제. 그러니까 X만 정수고 A는 안 정수인 걸로 내야 돼. 이게 보통 학교생이 즐겨내는 문항이거든. 그러면 A가 뭐로 생기겠어? 예쁜 범위로 생기겠지. 맞지? 그런 타입이 중요한 문항입니다. 풀어보니까 조금 문제 별로네. 다음 19번. 19번 문제는 아까 민준이가 물어봐서 한 건데 여러분들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친구가 지금 두근의 차가 무엇이냐? 이 루트 17이지. 자, 그러면은 이거 두근의 차 공식 쓰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두근의 차 공식은 뭐야?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4K, 4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4K 루트가 이렇게 된다. 맞지? 파란색이 이것뿐인가? 되네. 그러면은 이 친구 양변 제곱해가지고 날리면은 이렇게 돼서 K 범위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기의 답이란다. 해설지의 답이랑 틀리란 말이야. 왜 틀리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나였어도 이렇게 하고 틀렸을 것 같아. 틀렸을 것 같아. 두근 가질 조건이 빠진 거야. 두근 가질 조건이 빠진 거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빠졌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얘가 다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었으면 거의 다 이제 반점만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근의 차를 썼다는 거는 두 실근이 있다는 조건에 부합이 안 되는 조건이야. 혹은이어도 두근의 차는 나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G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K 범위가 꼭 부합이 돼야 된다. 되지? 요거 꼭 노트에 넣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두근의 차 공식 썼을 때 짝수 공식 쓰고 싶은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라고 해서 한 번씩 요거 쓰는 친구 있어. 이거 쓰면은 달라나가요. 알겠지? 두근의 차 공식은 짝수 공식 쓰시면 안 돼. 알겠니? 다음 21. 오케이. 자, 21. 자, 21번은 금요일날 강조를 했던 문항입니다. 기억나죠? 솔루션 2개 있었어. 하나는 근의 분리였고요. 하나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봤어. 맞아요. 자, 봅시다. 오늘은 요 솔루션만 쓸게. 폴로. 보면 안 돼. 기침이 번져. 웃기지, 그지? 이제 3명 되고 4명 되고 이제 다 콜록콜록거리면서 이제 다 쓰러지는 거지. 웃긴 게 이게 사람이 돌고래처럼 감정을 공유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대요. 옆에서 기침만 하지 않고. 뭔 소리야? 자, 일단 2차 함수 그렸는데 얘를 그렸다 요거지. 이해되지? 근데 정의역이 몇부터 몇 가지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그러면 그림이 요 사이에만 있다 이 소리인 거지. 나머지는 없는 거야. 상황 이해됐어? 됐지? 자, 그러면 얘가 뭐야? 6분의 7,0을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근이 몇 개이고 싶대? 2개이고 싶대. 교점이 2개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접할 때부터 요거 지날 때 4이고 하면 끝나겠죠. 됐습니까? 자, 요 솔루션이 싫으면은 뭐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이라는 근의 분리 조건을 쓰시면 되고요. 근데 둘 다 해봐야 돼. 너네 나이 때는, 너네 지금 과정 때는 둘 다 요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야 돼. 시간 있을 때 둘 다 해봐라는 거야. 알겠니? 해봐라고 하면은 해봐야지 마음만 그러지 말고 시켜야 돼, 시켜야 돼. 자, 얘를 fx로 보고 실근을 2개 가진다는 건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조건 쓸게. f1이 양수, f마이가 양수, 함수값 색깔별로 맞춰줄까? 다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3k가 마이와 1 사이. 다음 판별식 부분은 d가 0보다 어떻다? 크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해서 k번이 공통된 거 찾아내야 돼. 한번 해볼게. 저번에는 안 했으니까. 자, 일단 대칭축부터 정리하면 위에다 써볼까? 너희들 잘 안 보이지, 그지? 얘네는 조금 커져서 올게, 얘들아. 어때? 불하지? 자, 일단은 F1이면은 6K가 K. 허허, 되게 귀찮은 연산인데요. 땅땅 합치고 날려. 하나씩 날려. 공통된 거 알겠지? 하나씩 해. 한 방에 막 수직성 뭐 이지랄 싸지 말고 얘들아. 알겠지? 그 중심동항이 해로워. 얘가 있으니까 요거 날렸고 마이 대입하면 4 플러스 12K 19K 플러스 2 19K 마이너스 6.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가 큰 거 같다, 그지? 맞죠? 이제 세대 교체를 할 때가 왔다. 됐죠? 썼다. 이제 뭐만 쓰면 돼? 판별식만 쓰면 되겠지? B 반제곱 AC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9분의 2보다 작다. 그러면은 얘랑 덧치기 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그러면은 등호 부분 체크해야 되는데 판별식엔 등호가 있어. 됐나요? 힘들지? 맞지? 생각보다 식이 많지? 그래서 쌤은 요걸 당장은 추천을 하는 거야 지금. 너네들 보고 추천을 해주는 거야. 간단하잖아. D는 제로, 얘는 기울기. 얘가 아마 요거고 얘가 아마 요건 거 같아. 각으로 계산하면. 반짝이. 자, 됐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 문제 푸는 시간 개별로 줬을 때 21번 문제부터 꼭 해보세요. 됐지? 예. 넥스트 23번 볼까? 자, 23번은 뭐냐? 기차 그린카드 3개, 비행기 그린카드 1개, 버스 그린카드 2개를 3명한테 나눠 주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각자 1개의 카드만 받도록 나눠 주는 경우에서 자, 같은 종류의 카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 물어본 사람 손. 23번. 자, 23번 물어본 거 생각해봐.
지금 기차는 다 동일해. 맞지? 세 장 다 동일해. 그리고 버스 카드도 동일해. 세 명한테 줄 거야. 유의미한 수치는 뭔데? 받은 장수가 아니지. 예. 뭐야? 받은 종류뿐이지. 맞지? 보기를 봐봐. 보기가 10대지. 맞지? 그러면 이거 곱해서 푸는 거야? 아니라고. 일일이 하는 거라고. 일일이. 일일이 쌍을 만드는 거야. 이해돼? 일일이 쌍을 만드는데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거든. 그럼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지금 기차, 비행기, 버스를 그냥 손쉽게 ABC로 나타낼게. 이때 세 종류 다 받은 거. 23번. 세 종류 다 받은 거. 흔히 뭐야? 다이소 타입. 됐지? 다 있는 거. 됐죠? 그 다음 ABB 타입. 다음 AAA 타입. 요렇게 분할해서 직접 세는 문제라고. 이런 타입이 몇 개씩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차가 다 동일한 기차 카드 3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의 수의 쌍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른 친구들한테 배분하는 경우의 수를 배우지 않아. 오케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한테 대응시키는 걸 배우고 있어. 오케이? 고의 과정 가야지 서로 같은 거를 다른 거한테 배분하는 걸 배우거나 또는 서로 다른 거를 서로 같은 거한테 배분하는 걸 배우게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같은 거를 배분을 한다는 건 교육과정상 맞지 않고 그렇다면 일일이 세야 된다는 게 맞아. 거기에 대한 확신은 보기에 있는 수치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 30 이하는 세는 거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다이소는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이니까 얘는 100% 기차, 비행기, 버스. 그러면 학생 라지 ABC한테 뿌려주면 되겠지. 30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 B, B 꼴은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돼? BB에 비행기가 안 돼. 그래서 BB인가? 자, 봐봐. 비행기가 한 개뿐이야. 비행기가 한 개뿐이라서 이 BB는 비행기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쌍을 만들어 보자. 기차, 버스. 기차, 버스, 기차, 비행기 안 돼. 뻐야 이거 뻐. 버스. 다음 버스, 기차, 버스, 비행기 안 돼. 비행기, 기차, 비행기, 버스 돼. 이렇게 세라고. 됐지? 그 다음에 라지 ABC한테 분배를 이렇게 뿌리는 거야. 라지 ABC한테 ABB 꼴을 대응시키는 거 몇 가지 생기겠어요? 요거 밑에 거 보지 말고 ABB 꼴을 라지 ABC한테 분배하는 거 몇 가지 생기겠니? 세 가지밖에 안 생겨. 손으로 써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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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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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 가지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경우 4 곱하기 3이 되겠지. 4, 3, 12 이해돼요? 그래서 세 가지 곱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A 꼴은 요거는 뭐 분배도 할 필요 없겠지? 되는 경우가 뭐밖에 없니? 기차밖에 없네. 기차 맞지? 기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문제 한번 볼게. 서로 다른 화분 4개 일렬로 갇힌 때 어느 두 화분도 이웃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 때 설명했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됐나 보다. 그지? 그러면 다시 풀어드려야죠. 버전을 오늘은 한 2개 버전 정도 가져가 보자. 먹어도 배고픈 거는 이가 안 좋은 거라던데 그지? 살찔나나? 큰일이다. 요새 혈압이 올라가지고 체중이 오르면 안 되는데 1kg당 혈압이 2, 3씩 오른데 이미 혈압이 지금 150 찍으면 이제 순식간에 자고 일어나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쌤이 고등학생 때 수학 수업을 들었던 서경훈 수학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었어. 쌤 때는 강의를 하면은
학원 선생님이 1명이고 학생들이 100명씩 듣고 그랬어. 그 중에 1명이었단 말이야. 목에 항상 수건 한 장 탁 올려놓고 이제 구수하게 시골 할아버지가 수업하시던 분인데 쌤이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원장이 됐겠지. 그래서 창원 상남동에 재수종합학원 이제 독학 재수학원을 해서 원장으로 근무를 하시던데 하루아침에 이제 픽 하고 돌아가셨어. 이제 사유가 이제 혈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혈압 관리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했는데 이제 혈압이 내리겠지 했는데 10이 더 오는 거야. 혈압이 왜 올랐지 하니까 이제 체중 탓이더라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의사한테 물어봤다. 이 혈압이 술 담배도 끊었는데 왜 오릅니까? 이러니까 원래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른대.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원래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 폼 뛰면은 발끝에 닿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압이 높게 나온대. 그래서 키가 작은 것도 서러운데 혈압까지 높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호호호 웃더라고. 대답은 안 하대. 이가 몇 살 잡구나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일단 뭐 짠 걸 좀 더 적게 먹고 체중 관리를 해보세요라고 하더라고. 서럽다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림 그리면서 개소리 좀 해봤어. 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어요. 자, 의자가 있어. 의자는 다 같아달라. 같아. 의자 위에 앉을 생각을 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알겠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의자 4개를 들고 있으라고 시켜야 돼. 의자 4개를 들고 있으라고 시켜야 돼. 하나, 둘, 셋, 넷. 의자를 붙여버렸어. 휠체어처럼 이렇게 타고 앉은 거야. 됐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인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맞지? 지금 이 문제는 의자만 붙여놓으면 인접하지 말라는 통상적인 풀이가 됩니다. 자, 봐봐.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는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뭐로 쓴다? 칸막이로 쓴다. 그럼 빈 공간이 몇 개 생겨요? 7개가 생기지. 빈 공간이 7개 생겨. 1, 2, 3, 4, 5, 6, 7 맞지? 7군데 4마리가 들어가지. 이때 4마리는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그러니까 P야. 맞아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7, P, 4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의자가 모두 같았어. 근데 의자가 다 다르대. 10가지 색이 있대. 의자 어때? 빨주노 쪽 파남보 흰색, 검은색, 금색 어때? 됐죠? 그래서 10개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까지는 해야 되겠지. 마지막에 실패. 단 쳐놓고 의자에 10가지 색을 바르기. 자, 첫 번째 버전이었고 두 번째 버전은 어떻게? 1부터 10 중에 요 부등식 포지션으로 가는 거야. 부등식 포지션 풀이 보자. 자, 원래 1부터 10 중에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ABCD를 뽑는 경우의 수는 뭐였다? 10C4였다. 맞아요? 10C4였다. 이 10C4라는 거는 이 두 친구 간격이 1일 때야. 미니멈 간격이, 최소한의 간격이 1일 때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 간격을 어떻게 하고 싶어? 더 넓히고 싶은 거잖아. 두 칸 간격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새끼가 여기 앉았다 하면은 이 새끼는 여기 앉아야 되는 거잖아. 좌석 번호를 매기면 1, 2, 3, 4 이러면은 얘가 스몰 a 값이고 얘가 스몰 b 값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거는 a, b가 1간격이면은 1간격이면 옆에 붙어 앉은 거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띄어서 앉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a, b 사이 간격이 1이 아니라 뭐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2를 만들고 싶다는 거지. 2 이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2보다 더 크게.
그러면 이걸 2로 만들려면은 총 얼마 커졌니? 1, 총 3 커졌다, 그지? 총 3 커졌지? 맞지? 3 커진 만큼 죽이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7C4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이 배치가 되는 거야. 적어도 2칸 이상의 A, B, C, D가 나오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 A, B, C, D를 여기 좌석에 앉히는 게 뭐가 된다? 4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은 거 확인되죠? 그러면 이 솔루션의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2칸이 아니라 3칸 이상도 띄어앉기가 가능하다 이 소리인 거지. 3칸 이상 띄어앉기도 된다고. 그러니까 2칸으로 불만족스럽대. 더 띄어앉아 너네 하면서 더 띄어앉기도 가능해지는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까지 결국 가져가면 고2 때까지 두고 씁니다. 이거 두고 써요. 오케이? 쟤는 15, 쟤는 P예요. 4팩이 붙었으니까 P입니다. 되죠? 4C 7C4 곱하기 4팩은 7P4랑 같은 거 되죠?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이거 근데 확률 같은 게 영상이 있긴 한데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이제 좀 넘버링을 좀 튀어서 보여줄게. 봐봐. 자, 1부터 100번 좌석이 있고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뭐가 돼? 100C 4야. 됐지? 좌석이 많으니까 A, B, C, D가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나고 싶대. 10 이상. 10 이상 차이가 나고 싶대. 오케이? 원래 기존 간격은 1이잖아. 맞지? 아무리 붙어 앉아도 좌석 번호는 1 차이거든. 그러면은 얘네들이 차이가 10칸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 나야 되니까 9칸 이상이겠지. 10 이상 차이 나려면 10, 10, 1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토탈 얼마씩 커졌니? 27만큼 커진 게 확인돼. 999 커졌으니까. 맞아. 그러면 27을 까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 버전도 볼게. 등호 버전이야. 등호 버전이면은 원래는 간격이 1, 1, 1인데 지금은 뭐가 되는 거야? 빵빵빵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간격이 오히려 수가 어떻게 됐어? 총합이 3만큼 작아졌지. 맞지? 그러면 103C4가 되는 거죠. 되지? 그래서 등호 버전까지 설명했어요. 27번 두 종류 설명했으니까 됐고 30번 다음 주 일요일 쌤이 휴강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전원다 테스트지가 예정되어 있어요. 단톡방에 일정 올릴게. 누구나 올 수 있게끔 시간 자유롭게 배정해 놓을 거고 빨간 날 2번 안 쉰 거 대용으로 모아서 쉰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마무리할 거야. 오늘 행렬 진도 나가면 끝이야. 빨리 해야겠네. 자, 일단은 30번 문제는 4, 5, 6, 7, 8, 9를 이용을 해서 200번째로 큰 수라는 거는 맨 앞자리가 이제 9인 거, 8인 거, 7인 거, 6인 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맞지? 일단 기본적으로 홀수기 때문에 1의 자리가 뭐여야 되겠니? 5, 7, 9는 안 돼. 그러면은 9, 5 썼으니까 옆에 4팩 여기도 4팩 다음 8이면
8, 9, 8, 7, 8, 5. 자, 8, 9 썼으니까 4패. 이러면 안 돼? 배우야? 저렇게 했는데 안 나왔어요. 왜 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고? 아, 해보자. 뭐 궁금하다니까 그러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단 5개 나왔고 7, 7, 5, 7, 7 안 돼. 7, 9. 또 4패, 4패. 24, 24. 이미 몇 개니? 24 빼기 7 하면은 28. 168개. 됐네. 다음, 이제 뭐 얼추 다 온 것 같아. 6, 5, 4팩 하면은 24 하면은, 잠시만. 잘못 더 있나? 뭐 빼먹은 거 있나? 칠, 14, 28. 명석 24 더하면 200이 안 되잖아. 그럼 맨 앞자리 수가 6이 아니라 5 돼야 되는 거잖아. 뭐지? 뭐지? 내가 뭘 놓쳤지? 6자리 홀수 중에서 200번째로 큰 수 9일 때 95 했고 이거 안에는 9 먼저 시작해야지. 수업가 맞네. 갈게요. 땡큐 생할 뻔했다. 길이는 양이 될 뻔했어. 자, 여기 9, 8, 7 이렇게 내려가야겠네. 5 됐죠? 그러면은 6, 9 썼고 1의 자리가 홀이어야 되니까 5, 7, 9 그러면은 여기 3패, 3패 그리고 얘는 5, 7, 9 아이고 비좁다. 3팩, 3팩, 3팩 666 30 30 198 이제 2개만 더 가면 되겠네. 2개는 네가 알아서 가고 되지? 근데 웃긴 게 이거를 어제 규원이가 물어보고 갔다. 너네들이 약간 희한한 걸 같이 물어보더라고. 자, 여튼간에 개수 세는 거 사실 좀 유의미해. 시험에 잘 나오긴 해.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 센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 천천히 세는 거 한 번 더 해보시고 마지막 34번 갈게. 뽀로로야. 그래. 자, 시계가 있어요. 참고로 기본 상식 알려줄게. 시계 안에는 둔각삼각형이 120개 있어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시험에 둔각삼각형 구하여다 시계라면 120 딱 찍고 초컷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하고. 알겠지?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둔각삼각형은 출제되는 바가 잘 없습니다. 학교쌤이 진짜 너네들 죽어라 하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됐지? 근데 예각은 더 나쁜 거야. 예각은 왜 나빠? 예각은 단독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각은 항상 전체에다가 직각삼각형 빼고 둔각삼각형 빼서 나와야 돼. 구조물 자체가. 그러면 12C3에다가 직각삼각형이 지름당 몇 개 있어요? 10개 있지.
지름당 10개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6 직각삼각형이 60개 빼기 둔각삼각형을 빼야 되는데 둔각삼각형이 120개라고 됐어요. 그럼 둔각삼각형 세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 둔각을 지정해 놓고 손으로 세라고 했어. 아니면 요거 둔각이 한 꼭지점을 잡고 여기 중에 2개 선택하면 둔각삼각형이 되거든. 근데 요것도 중복 요구가 걸려 사실은. 중복 요구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그냥 둔각 잡아놓고 손으로 세라고 했어. 둔각. 얘가 둔각. 오케이? 그러면 둔각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면은 1개 세볼게. 1개, 2개, 3개, 4개 아니지. 됐죠? 그리고 요거일 때는 1개, 2개, 3개. 어이씨, 세다가 달 날아갔다. 자, 가있습니다. 10개 나와야 돼. 10개 잘 세야 돼. 다시. 얘가 둔각이야. 얘가 둔각일 때만 세야 돼. 엇나가면 안 되니까. 요거 잡아놓고 셉니다. 1개. 맞죠? 2개. 3개. 4개. 4개는 확실하지? 맞지? 그러면 요거 뒤집는 것까지 하면은 이미 8개 나왔다. 맞죠? 뒤집는 것까지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요거 뒤집는 거랑 겹치면 안 돼. 그러면 요거 안 겹치겠지? 맞지? 1개 더 나왔다. 마지막 찍마. 요거는 한 번 더. 왜 11개가 나오지? 하나, 둘, 요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넷. 요거 하면 안 되고 4개. 뒤집는 거까지 했고 방금 요거 했고 이 친구 세면은 뒤집는 거 2개. 더 많이 나오네. 잠시만, 이거 120개 맞는데? 잠시만 계산 좀 해보자. 16, 22, 220 빼기 180 하면은 40. 3번 맞나 이거? 맞죠? 맞는데 10개 나와야 되는데 10개 10개보다 많이 나오는 건 기본 탓인가? 한 번 더 해보자. 요거 2개 잡았다. 하나, 요거 두각 맞죠? 둘, 셋, 넷. 요거 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라 안 돼. 맞지? 되나? 이등변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죠. 아, 쏘까. 요것도 조금 의심스러운데. 선생님 저거 둔각 저거 맨 처음에 한 거 그거 때문에 붙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맞네. 쏘까. 근데, 쏘고 쏘까 몰라요? 그렇구나. 라는 뜻이야. 쏘까. 이게 지금 뒤집으면 겹치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네. 맞죠? 그지? 일본어. 자, 해서 요거 때문에 그렇네. 그래서 아까 11개가 아니고 10개.
됐지? 그래서 10개. 그래서 이 친구는 10 곱하기 12 됐습니까? 아따 힘들다. 자, 해서 끝. 됐죠? 이 프린터물 끝. 다음 행렬. 행렬은 되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사실 학교생이 행렬을 어렵게 낼 생각이 별로 없는 듯해. 내가 지켜보니까 전체 학교 중에서 행렬을 좀 밸런스 문항으로 출제한 적이 없어. 즉 어렵게 볼 필요성은 없다. 행렬은 다음 주 금요일에 프린터물 한 개만 하면은 그냥 퉁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자, 행렬은 우리가 매트리스라고 부르는 박스입니다. 박스. 가로, 세로를 나타내는데 박스인데 얘는 자료를 보관하는 용이야. 오케이? 자료를 보관하는 용이고 모든 행렬은 이 박스 형태의 이 칸막이가 거추장스러운 관계로 얘를 칸막이를 없애고 12개의 지금 칠판에 보이는 12개의 칸을 이렇게 성분화시키는 거를 우리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로가 우리가 행이잖아. 1행, 2행, 1행, 2행 뭐 이런 식으로 3행, 4행 그리고 얘가 1열, 2열, 3열인데 뭐 두음법칙 써서 리율이 된 것 같아. 한글 거지 같아 그지? 그래서 4행, 3열에서 4x3, 4x3, 4x3로 표기를 하고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뭐 행렬 라지 A로 나타낸다. 자, 이때 행렬의 이름은 항상 대문자 캐피탈 표기를 하시고요. 행렬 안에 들은 친구들은 성분이라 부른다. 얘가 A11, 12, 13 그러니까 이쯤이 32 이런 식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때 이 친구 행렬이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얘는 직사각 행렬이고요. 직사각 행렬이고요. 만약에 4x3가 아니고 3x3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행렬, 뭐 3x3라든지 2x2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때 3x3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고, 됐지? 정사각 행렬이라 부르고 얘는 3x3일 때 우리는 3차 정사각 행렬 2x2일 때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로 세로가 똑같을 때는 가로 세로 칸 개수가 1차, 2차, 3차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지? 그러면 우리는 정사각 행렬에 왜 집중하는가라고 하면은 행렬의 사칙연산 때문에 나오는 거야. 행렬의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는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연산이 됩니다. 사이즈가 같아야 돼. 조금이라도 다르면 연산 자체가 안 돼. 동일한 성분, 네임끼리만 연산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곱하기 나누기가 행렬은 없어요. 행렬은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없습니다. 없어. 대신 유사 연산이 있어. 유사 연산. 오케이? 실제 행렬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알겠지만 A, B를 곱한다 라는 거는 실제는 곱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라는 연산이야. 곱이랑 조금 다른 연산이야. 그래서 모양새가 좀 달랐지. 맞지? 이 곱하기라는 거는 앞에 행렬이 n by n이고 뒤에 행렬이 a by b면은 이 a랑 n이랑 같아야지만 곱하기가 연산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생기는 거는 뭐가 발생됐어? n by n이 만들어졌었다. 됐습니까? n by n.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nb 만들어진다고. 됐지? 그러면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자, 해서 얘 nb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쑤셔넣은 두 행렬 사이즈랑 생성된 친구가 엉뚱한 게 나온 거야. 엉뚱한 거.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팥이 튀어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사이즈가 계속 연산을 했을 때 계속 달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정사각 행렬을 소환을 한 거야. 그러면은 정사각 행렬들은 연산을 해봐야 크기가 안 달라진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2x2를 많이 다루는 거야. 같으니까 2x2가 생성되는 거.
그러니까 사이즈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연산이라는 거 그냥 우리는 일괄적으로 곱하기 연산이라고 하자. 오케이? 실제는 곱하기는 아니다. 이게 곱하기랑 유사 연산이 곱하기 연산을 할 때 정사각형렬을 다루는 이유는 사이즈 때문이다. 됐지? 그러면 이 사이즈 때문에 곱하기 연산은 사이즈가 같은 거 2x2나 3x3를 하게 되는 거고 3x3는 왜 안 다루는가 하면은 연산이 조금 거지 같아서 안 하는 거야. 실제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곱하기 연산 오랜만에 한번 복귀하고 가자. 자, 2x2를 곱할 때 우리는 앞에 건 행으로 쪼개고 뒤에 건 열로 쪼개죠. 맞지?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했을 때 1행 1열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숫자 집어넣어보자. 1, 2, 3, 4, 2, 5, 1, 2 집어넣으면 여기 1행 1열 성분은 1행과 1열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1, 2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기억나죠?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곱하기 연산은 1행과 1열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 2행과 2열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 이 네이밍 자체가 앞에서 데리고 오는 2행과 이 1 자체가 1열을 의미를 한다. 됐습니까? 자, 해서 곱하기 연산은 보다시피 이렇게 두 행렬을 직접 곱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실수배 연산도 있지. 실수배 연산. 실수배 연산은 각각 성분마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배일수에 가려진 나누기 연산이 실제 디터미넌트라는 연산이고 역행렬이라는 연산이 원래는 교육과정에 있었어. 근데 쌤이 수능 치는 시절 때는 얘를 배웠지만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어요.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된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행렬은 기본적으로 자칙 연산 중에서 삼칙 연산만 남았다. 실제는 얘가 메인이야. 팔다리가 다 잘린 거야.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행렬의 종류를 조금 소개하면서 레벨링은 살살 조절을 할게. 오랜만에 하니까 최근에 한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일단 모든 성분이 0인 친구를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하고요. 영행렬은 통상적으로 빵이랑 같은 개념이야. 빵으로 바꿔 쓰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영행렬. 그리고 대각 성분이 1, 1인 친구가 단위행렬 2라고 표기합니다. 단위행렬. 단위행렬은 유니트 매트리스라고 하고 말 그대로 대각 성분이 1, 1인 나머지가 0인 친구를 단위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행렬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다른 친구랑 곱하면은 없어져. 쉽게 얘기하면 곱하기 1 같은 존재야, 숫자에서. 오케이? 곱하기 1 같은 존재입니다. 얘는 왜 단위 행렬이라 부르는가라고 하면은 모든 행렬을 단위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기본 개념에서 유래가 된 거야. 얘가 단위인 거야. 화폐 단위 그런 것처럼 실제 단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일단 네이밍만 붙일게. 얘는 영행렬. 다음 전치행렬. 전치행렬은 A, B, C, D가 있을 때 트랜스 T 표기를 하고요. 그러면 대각선 기준으로 성분 위치를 바꾸는 걸 전치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 자, 근데 이 전치행렬 중에서 우리가 주로 자주 보게 되는 거는 그나마 자주 보게 되는 거는 1, 3, 3, 1 같은 행렬이야. 그럼 이 행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본인을 전치 행렬시켰더니 본인이 되는 그런 폼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런 폼은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신기하게도 교환법칙이 성립해. 오케이? 원래 행렬은 곱하기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전치 행렬끼리는 돼. 전치 행렬끼리는 돼.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전치 행렬입니다. 되지? 그러면은 행렬 종류는 다 한 것 같네요. 되지? 자, 행렬 종류 끝났고 그러면 메인 내용들 소개하면 되겠네.
예. 사탕 먹어도 돼요? 네네, 당연하죠. 사탕 그냥 편하게 드세요. 아, 사탕 먹으니까 옛날 그 생각난다. 그거 뭐지? 쌤이 상원 난고 나왔거든요. 상원 난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수업을 해, 종교 수업을 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종교 수업하면 다 초자잖아. 그러니까 맨날 주머니에 사탕 넣어 다니면서 애들 보고 잠 깨라고 사탕을 던져 주시는 거야. 그 생각이 나서 사탕을 이렇게 항상 해놓는 건데, 그게 쌤이 그때는 조금 장난꾸러기였나 봐. 사탕을 다 던져 주시대. 나한테 잘라고 하니까 그냥 안 먹는다고 다시 던져줬지. 그 목사님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잔뜩 드는데 더 살아 계신 줄 모르겠다. 미안하더라고. 그때 어렸으니까 이제 장난으로 다시 포스를 해줬지. 벌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돼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시 당하는 거지. 자, 일단 곱하기. 자, 당연히 곱하기가 메인인데요. 이 곱하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건 첫 번째, 실제 진짜 곱하기랑 같아 달라는 거야. 같아 달라. 아니 다르지. 맞지? 이 부분 일단 맨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건 교환법칙이야.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해. 교환법칙 성립 안 해. 그럼 교환법칙은 AB는 BA야. 성립 안 해. 성립 안 해? 그럼 성립 안 하면 어떤 일 생겨? 라는 거지. 그러면 너네들이 통상적으로 아는 곱셈 공식 A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 제곱 이런 꼴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흔히 생각하는 곱셈 법칙이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는 거야. 어떻게 되긴 요 꼬라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꼬라지로 전개를 앞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식을 전개를 할 때. 그러면 언제 성립해?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핵심이었어. 옛날에 이 행렬은 수능 메인 파트였고 수능 킬러 문제 딱 정해져 있어. D 문제 매년 나왔었어. 그래서 실제 이제 애들이 이게 책 고난도 문제다 보니까 못 풀거든요. 거의 다. 사실 1등급 아니면은 거의 찍어서 맞추는 느낌이라 올해는 길이로 가자 하면서 이제 길이를 다 체크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자, 근데 그때 사실 인강도 없었고 수학 책이라고 해봐야 수학의 정석 말고는 없었어. 문제집이랄 게 없었거든요. 실제는 요새야 좋아졌지. 그래서 이게 등호 조건이 되는 걸 정리해 놓은 책이 없었다. 아마 이게 몇 년 전에 처음 나왔냐면 이투스 한 10년 전에 이투스의 6인치라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에디션 쪽으로 나오는 책이 있었어. 한정판으로 파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만 실려 있었고 다른 문제집에서는 보기 힘들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정리된 책이 별로 없다. 자, 각설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서 메인 수식 보고 갈게. 첫 번째, 본인의 거듭제곱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영행렬과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요것도 당연한 거죠. 단위 행렬이란도 교환법칙 성립한다. 요것도 당연한 거겠네. 이 당연한 것들이지 노트할 필요 없다. 당연한 거니까 그지? 근데 안 적으면 좀 뭐 하니까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건 뭐냐? A 더하기 B가 단위 행렬 꼴이면 교환법칙 성립해. 오케이. 증명해 줄 거야. 자, 이 친구는 여기에 숫자가 붙어도 돼. 됐니? 자, 증명한다. 증명 잘 안 해주는데 한번 하고 갈게요. 마이너로 걸 거니까. 자, A를 프론트에 곱합니다.
됐죠? 프론트에 곱해서 앞에 곱했다고. 다음 A를 뒤에 곱할게. 뒤로 곱할게 A를. 요번에는 요렇게. 됐지? 그러면 똑같이 AA네. 위아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같다 하면은 AB는 BA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즉 A 더하기 B가 E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이 상황은 실수배가 있어도 상관없어. 이 B가 E여도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이해됩니까? 됐죠? 다음 A, B는 E 꼴 이어도 됩니다. 실수배 허락가는 A, B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면은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요건 증명 어떻게 하나요 하면은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외워. 됐죠? 이거는 왜 못 해주냐면 원래는 역행렬로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역행렬을 안 배웠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한 거다. 되지? 자, 해서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 봤고요.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A는 AT골, B는 BT골. 전치 행렬이면은 AB는 BA가 된다. 이거 전치 행렬까지 추가해 줄게. 됐습니까? 다음 마지막 증명으로 날리죠. 요게 나올 수도 있어.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려. 곱셈 법칙이 나와 있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 곱셈 법칙이 나와 있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근데 문제는 예외가 있어. 이 부분이야.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AB의 제곱이 A제곱 B제곱이면 교환법칙 성립하냐? 민주야, 성립해? 아니지, 그지? 왜 아니죠? 중간에 BA가 0일 수 있지. 맞죠? 자, 이 친구는 AB고요. 이 친구는 AABB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이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서 교환법칙이 성립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레가 있어. 뭐냐? 그냥 AB가 0인 거야. AB가 0이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되지. 그럼 둘 다 빵빵이잖아. 근데 AB가 0이라고 해서 BA가 0이라 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요거. AB가 0이라고 해서 BA는 0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말이 없잖아. 우리 교환법칙 성립함을 증명하려는 거지 성립한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AB가 0이면 BA가 0이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이해되지. 아무 조건이 없을 때. 맞지? 근데 AB가 0이면 BA는 0이 아니야. 근데 AB가 0이면 이 식은 성립해. AB가 0이면 이 식은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AB가 0이면 이 식이 성립하면 BA가 0일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는 낚시목입니다. 교환법칙 성립하는 척하는. 오케이. 그리고 비슷한 거 또 있어. 3차 곱셈 정리. 예외입니다, 둘 다. 3차식부터는 곱셈 법칙이 나와 있어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척하는 예외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교환 법칙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대표적으로 낚시 문제야. AB가 0이면 AB가 0이면
BA는 0이냐 하면은 펄스라고. 거짓. 됐지? 펄스 거짓. 다음 AB 제곱이 A 제곱 B 제곱이며 얘는 AB는 BA다. 펄스 거짓. 됐죠? 자, A 더하기 B가 2이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면 잘 봐. A 더하기 B는 곱하기 A 빼기 B는 0이다. 이까지는 true. 참이라고. 이까지는 참이야. 참. true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조건을 지금부터 설명할게. 자, 일단 3개 뿅뿅뿅 박아 넣었지? 됐죠? 자, 교환 법칙 성립 조건 지울게 일단은. 자, 두 번째 내용은 A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 되느냐 하는 거야. 이 내용은 0인자라는 개념이야. 0인자. A랑 B랑 곱했는데 0이면 A가 0 또는 B가 0. 원래 얘가 일반적인 문자라면은 맞겠지. 근데 얘는 행렬이기 때문에 실제 곱하기가 아니라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발레는 0, 0, 1, 0, 0, 0, 0, 1. 요거 두 개 곱하면 빵빵빵빵 나오거든요. 맞지? 왜 0 아니잖아. 맞지? 아니란 말이야. 얘 거짓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랑 세트 구조물이 뭐냐? A 제곱이 0이면 A는 0인가 하면 요것도 뭐? 거짓. 오케이? 실제 요거 증명하려면은 역행렬을 쓰면은 증명이 됩니다. 디터미넌트라는 역행렬을 쓰면 돼. 오케이? 근데 요 또한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되지? 그냥 외우면 돼. 그러면 학교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보통 발레를 들어서 증명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기니디 문제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으로 문제가 끝이 나. 근데 제일 보편적인 경우는 그냥 출제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달 수 있어. A 더하기 B가 0 또는 A 빼기 B가 0. 즉 A는 B 또는 A는 마비라고 할 수 있냐? 라는 마지막 테크토리가 붙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잘 봐요. 자, 요거 있으면 교환 법칙 성립해. 됐어요? 요거 있으면 교환 법칙 성립해. 맞지?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 됐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으면 근을 가져? 안 가져. 그러니까 교환 법칙 된 걸 깨달았다고 신난다고 인수분해를 했어. 그 근을 적는 순간 달라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A 제곱 빼기 5A 마이너스 6E는 0이라는 식이 있어. A랑 E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E는 1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마유 플러스 1. 맞지? 마유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A 빼기 6이 A 플러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지. 아, 그러면 A는 6이랑 마이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no라고. no. 오케이? no라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얘기했다. 첫 번째 교환 법칙 얘기했고요. 됐지? 두 번째 영인자 얘기했어요. 영인자 얘기했어요. 영인자 성립 안 합니다.
됐죠? 다음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네. 고차식 계산하기. 자, 고차식 연산하기는 이제 규칙성을 통해서 A를 거듭제곱을 하면서 규칙성을 통해서 A의 10제곱 같은 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타입이 7가지나 있어. 근데 옛날 같으면은 다 보여줬을 건데, 쌤이 강사 처음 할 때 저기 경로 가서 요거 시간 들었던 기억이 나네. 그때 아마 7가지, 8가지 다 했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 너네 학교 레벨 내신 난이도 봐서는 한 2-3개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2-3개만 대생을 할 거야. 고쟁이에는 3스택 가면은 7가지 다 쓰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내신급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자, 일단 첫 번째 A의 10제곱 같은 거 구하는 제일 보편적인 타입은 그냥 규칙성이야. 규칙성이라는 건 뭔데? 무식하게 거듭제곱해서 공통된 것 또는 규칙적인 모양새가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 1번만 쓰면 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칙성 수업을 듣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일반적인 경우부터 보자. A가 요게 있다. A 10제곱 만들 거야. 그러면 A를 제곱해. 됐죠? 라인이 있네. 2, 4네. 다음 이제 뭐 기대해야 돼? 6 아니면 8이야. 맞지? 6이네. 라인 떴지? 맞지? 그러면 10제곱은 뭔데? 요거라고. 됐습니까? 자, 보통 이런 규칙성이 보이는 타입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기역자꼴 11A0꼴 또는 10A 꼴 이렇게, 오케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1111도 한번 보고 갈게. 되죠? 2배 되는 거 확인되지?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을 직접 하면서 찾아내는 타입이 있어요. 됐나요? 직접 하면서 찾아내는 타입. 그러면 직접 할 수 없는 것 또는 직접 안 하면은 안 해도 되는 타입들이 나오겠네. 제일 보편적인 게 이런 2차 식이 있을 때, 이런 2차 식이 있을 때, 이런 2차 식이 있을 때는 오메가가 떠오른다면 바로 클리어가 되겠지. 됐지? 근데 이런 2차 식을 바로 줄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줄 수도 있어. 간접적으로 준다는 건 행렬 A를 까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걸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케일리 해밀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줄여서 CH라고 부르자. CH 방정식. 됐지? 케일리 해밀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A, B, C, D야. 그러면 10을 만들면 이런 식이 까지는 거지. 오케이. 예전엔 얘가 메인이었어. 근데 케일리 해밀턴 법칙은
내신에서 삭제됐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상식선에서만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쓰는 대표 예제를 들어서 보여줄게. 잘 봐. 잠시만. 자, 요게 일단 쳐요. 됐지? AB 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 AB 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누구야? 이거 두 개 합이야. 맞아. 그럼 A는 뭐야? 1이야. 오케이? 다음 3은 뭔데? A 빼기 B제곱이 3이라는 거야. 그럼 끝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교생이 빌 받은 거야. 아이씨, 이거 이 새끼들 요거 쓰면 너무 쉽게 푸는데 라고 하고 이제 낚시를 건 걸 보여줄게. 요래 나와있고 요래 나와있어. 모든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학교생이 던졌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이 3이니까 2a는 3 a 제곱 빼기 b 제곱이 2니까 연립하면 b값까지 나오겠지. 맞지? 근데 이 케일리 해밀턴 법칙은 무서운 역구조물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면 요거다가 되는데 이거면 이거다는 안 돼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가 나와 있는 걸로 A를 추정하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나와. 오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나와. 이걸 우린 케일리 해밀턴의 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학교 선생님이 케일리 해밀턴 법칙을 안 하지. 안 해도 되는 내용이야. 오케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학교생이 케일리 해밀턴 법칙을 안 해주지. 그러면 하지 마. 몰라도 되는 거야, 평생 살면서. 오케이? 그러면은 역행은 뭐냐? A가 단위 행렬에 실수의 꼴은 추가로 더 돼, A 꼴들이. 그러면 여기서 A가 인수분해하면은 2랑 2가 나오거든. 그래서 별이 1 또는 2, 즉 2002랑 1001, 그 두 가지 꼴이 더 추가가 되는 거지. 해서 학교에 옛날에 낚시 보기로 많이 나왔던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40대 이상이면은 요걸 알아. 메인 문제거든. 오케이. 그래서 학교쌤이 케일리 해밀턴 법칙을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쌤한테 얘기해주면 요거 관련 문제를 만들어줄게. 아니면 요것만 쓰면 돼. 필요 없어. 전혀 필요 없어. 앞에 것만 쓰면 돼. 오케이? 기본 공식 정도만 알고 있으면 2차식 생성하는데 바로 쓰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두 번째 2차 펌 문제. 자, 원래는 이제 3번, 4번, 5번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그거는 토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이지. 금요일날 잠시 프린터물로 다뤄주도록 하고, 금요일날 다뤄주도록 하고, 아니면은 아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고. 자, 마지막 1차 폼. 자, 1차 폼이라는 거는 실제 행렬은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x 플러스 3y는 2, 3x 마이너스 y는 4. 이 친구를 원래는 행렬로 만든 거야. 이게 또 원래 교육과정에 있었어, 얘들아. 이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실제는 행렬로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거지. 선생님 그냥 직접 행렬 이거 안 만들고 직접 연립할 일이지 이걸 행렬로 만들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얘가 문자가 n개면 어떡할래?
x1부터 xn까지면 그걸 다루는 게 선형 대수학이고 걔가 행렬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행렬로 출발하는 내용이 선형 대수학이라는 수학의 7대 수학 중에 하나가 있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벡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향만 나타내는 성분 벡터 이런 거, 뭐 A, B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공간은 수학에서 유클리드 공간까지 다루게 돼. 그러니까 n 차원, 문자가 n 개까지 확장시키고 싶은 게 근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1차 폼이 가장 기초적으로 다루어지는 거야. 개소리 그만할게. 지호야, 표정이 상당히 안 좋다. 어려워서. 자, 그러면 요거 잊어버리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 됐지? 요것만. 요 공식이랑 요것만 기억하고. 요거는 머릿속에 삭제. 됐지? 혹시나 필요할 수 있을까봐 대생만 떠놓은 거야. 대생만 떠놓은 거야. 알겠지? 안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한 기존 기본 구조물로서 우리는 요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요런 느낌.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 형태가 나오는 거야. 왜 나오는지 얘기를 해줄 뿐이야.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다루는 이유는 실제 앞에 형태 연립 1차 방정식 풀려고 다루는 형태라고 실제는. 다시 얘기하면 A에 뭐 3, 1, 2, 5 이게 보통 1차 폼이라고 해. 얘는 ABCD를 뜻한다. 얘는 ABCD를 뜻하고. 그러면 요거 두 개로 뭐 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더하기 빼기 실수배.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만들어지냐? A에 4, 3, 6, 6, 4, 4, 6, 6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맞죠? 근데 보통 이제 문제집 풀어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뭐 구해라고 시키니? 뭐 대도 안 한 거 7이 구하세요라고 시키잖아. 맞죠? 맞지? 이런 거 구해라고 시키면 여러분들이 뭐를 만들어야 돼?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제일 베이스로 만드는 건 원제로랑 제로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거 두 개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들 건데? 이 친구를 요 느낌으로 봐. 요 느낌으로. 됐지? 요 느낌으로 봤을 때 얘는 X고 얘는 Y인 거야. 연방 푼다는 느낌으로 봐라는 거야. 연방 푼다는 느낌. 그러면 얘한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두 배를 얘한테 빼면 되겠네. 잘 봐봐. 요거 두 배를 얘한테 빼면은 아니 위에 거 두 배 해야지. 쏘리 정신 나갔네. 집에 가야겠다. 1, 2 얼마였지? 2, 4였나? 맞아요? 맞아? 2, 4 맞아? 여기? 그러면은 요거 두 배를 4, 2 4, 2야. 1. 4, 1 해서 요걸 맞춰서 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A 5, 0, 0, 9. 그러면 나누기 5 하면은 0, 5분의 9.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해설지나 다른 거를 풀 때 분명히 요래 배웠을 거야. 얘를 이렇게 해서 풀었을 거야. 맞아. 맞죠? 이렇게 해서 풀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못 푸는 타입들이 나와, 이 친구는. 요렇게 까놓으면 못 푸는 타입들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도록 할게. 됐지? 금요일 날 다시 다루도록 하고. 생각해보니까 요걸 생각해보니까 요거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앞에 건 어려워도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출제율이 낮아요. 요게 높거든요, 실제는. 요거 조금 어려워까지 해보자.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남아야 되는 친구들은 잔류하셔서 옆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합니다. 됐죠?
자, 이동.